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김에 논술 강의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술 강의가 원래 화요일에 올라가는 건데 제가 오늘 그 논술 강의까지 촬영을 하고 오늘 강의 월요일에 올라갈게요. 그래서 선생님 논술 강의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또 기다리지는 마세요. 제가 논술 교재 보고 있죠, 선생님. 논술 교재가 교직간이에요. 챕터 5거든요. 교재로는 72페이지예요. 그래서 72페이지 교직간에 보시면 우리 교직을요, 우리 유아교사라는 직업 또는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교직관이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이 교직관이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글을 실은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어떤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나 제가 강의에서 강의하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육자 역할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직을 성직관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종교인처럼 희생하는 자세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제 교직을 임해야 된다라는 게 성직관이에요. 그리고 돈에 욕심을 해서도 안 되죠. 항상 사랑하고 항상 희생하고 항상 봉사정신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직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문직관이 있는데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 이거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직관은 교사도 노동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복지를 누려야 돼. 우리가 한 달씩 여름방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밤 12시까지 그렇게 일하는 거 정당한 대가도 못 받고 보수도 더 못 받고 일하는 거 안 돼. 그래도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이래야 되고 그에 따른 보수나 복지를 보장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직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관은 선생님들이 국가의 이익, 사회의 이익,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어떤 교육의 백년지계, 교육은 백년지계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잖아요. 선생님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기업이나 또 어떤 지역이나 그런 사적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공공을 위한 그런 공공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공직관이라고 해요. 이거 선생님 공무원들만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립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립 선생님들도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도 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의 그런 어떤 우리 사립에서 하는 그 유아교육 교육과정도 누리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리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 어떤 사회의 어떤 공헌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인정받습니다. 선생님, 사립 선생님들도요. 그 다음에 전문봉사직관은요, 이 전문가라는 관점과 봉사하는 그 관점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이 어린 유아들이고 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직관으로만은 안 되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봉사직관, 그래서 교육 서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성은 그거예요, 선생님. 지식, 기능, 태도, 그 직업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성. 그 다음에 전문가는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이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분야에. 그 다음에 전문직은요. 그런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치원 교사는 전문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2019 개정누리 과정에서 전문가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8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구성주의 관점이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관점이 있어요. 구성주의 관점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하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성은 선생님들 전문성은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형성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나는 공부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교사 연수도 받고 계속 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구성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능동적인 학습자로 보고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평생 계속 발달하고 쌓아가는 사람, 그렇게 보는 관점이 구성주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하나만을 공부하나요? 절대 지식만을 공부하나요? 보편적인 지식만을 공부하나요? 피아제만 공부하세요? 아니면 유아교육 개론만 공부하세요? 아니죠. 신이론을 공부하시기도 해요. 왜? 새롭게 나타난 이론들,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학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죠. 왜? 다양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개별화에 맞는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교육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에서 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찾아내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몇백 가지의 이론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유아 임용에서도 그렇고요. 유아 교육에서도 그렇고요. 신이론만 해도 이론의 개수가 몇백일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이고 다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아교육에서도 한 가지 거대 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 이론들을 현장에 맞게 또는 개별 요약에 맞게 적응하는 그런 교사의 능력이 필요해. 그런 전문성이 필요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태적 관점은요, 선생님. 생태적 관점은요. 생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야 된대요. 자연에 대한 거요. 왜 그럴까요? 사상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자연성이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학자들이 합자연의 원리,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안에는 이미 자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외부의 자연과 만나서 발현이 돼요. 그러면 외부의 그 자연성, 똑같은 자연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이 파괴됐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한 그런 자연성이 표출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타고나고는 있지만 안에 그 신에 대한 마음 또는 자연성이 안에 내부에 있지만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자연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랑 상호작용하고 또 사람이랑 상호작용하고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교사와 상호작용할 때 이 안에 있는 게 발현이 돼요. 근데 외부가 파괴됐다면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지키는 거, 생명을 지키는 거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토대로 아이들의 자연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사가 항상 생태학적인 지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대요. 그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프롬버그 이론이 2개 나오는데 85페이지에 있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 단계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유아교육이 그 대학 과정을 어떻게 양성했고 대학 전 과정, 대학 과정, 석사 또는 박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가는지를 소개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세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시사적 프롤로그 이론이 있는데요. 프롤로그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 연계하기, 대안찾기, 반성적 사고하기,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했어요. 연계하기는 유아와 교육 내용을 연계하라는 얘기고요. 대안찾기는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대안이 방법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하기는 도대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왜 가르쳐야 돼? 반성적으로 사고하래요. 그 다음에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는요. 가르칠 대상을 강조하는 거래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은 유아 같지만 이 유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대상 강조하는 거는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를 모두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실전 문제에 소개되어 있죠. 90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 유치원 교직 논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설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자, 이렇게 되죠. 선생님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어요. 본론이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단락단락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단락의 처음에는 선생님 한 칸 띄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단락이라는 게 한 칸을 띄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 칸을 띄우고요. 다음 단락 시작할 때도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글을 써요. 요게 이제 한 칸을 띄우는 게 5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 안에서 본론 안에서 단락을 또 구분하지는 않아요. 단락 구분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 문제에서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 본론 2를 보면요. 뭐라고 얘기가 됐냐면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에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을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그것을 학습자 측면 두 번째는 유치원 측면인가요? 유치원 현장의 특성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얘기하고요. 본론 2는 이거 기출문제예요, 선생님. 2016년 기출문제. 정교사와 건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있는 점.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점 3개를 고려점 3개를 뭐랑 연결시켜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거는 2016년 문제니까 그때 2015년 개정 유치원 과정에 총련에 있었고 거기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각각 논하래요. 그래서 여기에 편성과 운영이 한 개씩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이런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몇 가지요? 2가지 이렇게 쓰래요. 그럼 번호는 정해졌어요. 요거는 이제 본론 1, 본론 2, 본론 3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 2 이렇게 되죠. 2016년에는요, 선생님 본문의 내용이 10점이었어요. 10점. 그리고 논술의 체계가 10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점 분포가 됐어요. 요게 이제 본론 1이 몇 점인가 배점 한번 볼까요? 91페이지에 배점해 보시면 요 1이 2점이에요. 이게 6점이고요. 요게 2점. 이렇게 해서 총 10점이 이렇게 배점이 됐었어요. 그러면 답안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92페이지에 보시면 모범 답안이 있죠. 9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 답안을 볼게요. 번호 답안을 번호 쓰지 않을 때는 이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또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쓰시기 싫으신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처음으로, 그 다음으로 또는 처음으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것도 처음으로, 두 번째로 뭐 이렇게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번호 쓸 때는 그 첫째, 둘째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고요. 번호를 안 쓴다면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라고 써주시는 게 맞아요. 95페이지 볼게요. 우리 유치원 현장에서는 학습자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해요. 이에 이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 교육적 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에 대해 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론 1 내용이에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요. 유아 측면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이나 수준, 흥미, 요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밝혔고요. 유아의 연령별 적합성 외에 이러한 개인적 적합성, 개인별 적합성을 인정하고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유치원 현장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과 특성은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의 활용은 지역사회를 하여금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돕는다고 해요. 본론 2 볼게요. 사례에 제시된 정교사와 건교사는 지역사회 요구와 유아의 경험과 흥미, 능력,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축제 개막식에 유아들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는 지침을 반영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유아들의 과거 참여 여부와 기대, 흥미, 배움의 정도를 고려한 것은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해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고자 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유아의 어떤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를 반영해서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는 장애 유아들을 고려해서 활동을 조절하여 계획하고자 한 것은 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 운영하는 것을 반영해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을 유아를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을 논하자면 첫 번째는 저는 교사는 유아와 유아의 발달과 배움,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유아와 교과, 교육 상황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교사는 동료 교사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유치원 안과 밖에 조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 노력을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과 경험, 그리고 흥미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동시에 반영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유치원 현장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5입니다. 챕터 5의 실전 문제는 2016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써보시고요. 앞에 전문직, 교직관 관련된 거 챕터 5 이론의 내용도 선생님들이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3월 둘째 주죠? 강의만 생각한다면 저희가 3월 둘째 주 강의인데요. 3월 둘째 주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논술은 화요일, 교육과정은 월요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다 촬영해서 논술 강의까지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생각하면 논술 강의는 화요일에 촬영해서 화요일에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로 편집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로 편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편집한 걸 다시 이제 저장하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편집하지 않고 바로 이제 유튜브로 올리면 바로 그 순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못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집을 따로 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더 촬영을 하고 바로바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과정 시간에 뵙고요. 또 이제 논술은 화요일 또는 이르면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